야담 황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소녀, 비록 사람이 되지는 못했으나 서방님 곁추서 사람처럼 살았사옵니다. 부인! 옛날 옛적 조선 중기 인조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시절의 일입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어느 골짜기에는 오래전부터 버려진 폐가 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지붕의 기와는 반쯤 무너져 내렸고 문짝은 삐걱거리며 바람에 흔들렸지요. 전란이 휩쓸고 간 뒤라 떠돌이들이 많던 시절 산을 넘는 나그네들은 이래 그 폐가에서 하룻밤 묵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묵어간 사내들이 연이어 죽어나갔던 것입니다. 더욱 섬뜩한 것은 시신마다 배가 갈라져 있었고 간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지요. 산에 요괴가 산다네. 간을 빼먹는 짐승이 있다더라. 밤마다 붉은 눈이 번쩍인다 하더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퍼져나갔고 이내 아무도 그 산길을 넘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폐가 주변에는 까마귀들이 모여들었고 어둠이 내리면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했지요. 그해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들 무렵 산을 넘던 나무꾼 무리 가운데 갑수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갑수는 상민 출신의 떠돌이로 마른 체구에 깊은 눈매를 지닌 과묵한 사내였습니다. 28의 나이에도 장가를 들지 못한 채 이곳저곳을 떠돌며 나무를 팔아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지요. 동료 나무꾼 넷과 함께 산을 넘던 그는 해가 저물자 폐가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자고 가세. 날도 어두워지는데 어쩔 수 없지.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지 않소. 허튼 소리 말게.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나. 동료들은 피곤에 지쳐 폐가로 들어섰지만 갑수는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폐가 주변의 공기가 유난히 차갑고 짐승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폐가 안에서는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의 신음 같기도 하고 짐승의 울음 같기도 한 소리였지요. 갑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밖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동이 틀 무렵 폐가 안으로 들어간 갑수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4명의 동료가 모두 피를 흘리며 죽어 있었고 그들의 배는 모두 갈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갑수는 그 자리를 황급히 벗어나 산을 내려왔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 내려온 갑수는 숨을 헐떡이며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관리 어른, 큰일 났사옵니다. 갑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밤의 일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관리들이 폐가로 올라갔을 때 시신들은 이미 차가워진 뒤였습니다. 간이 사라진 내 구의 시신을 본 관리들은 고개를 저었지요. 또 그 폐가로구나. 이번 달만 벌써 6이 죽었네. 이번엔 5이 갔는데 4이 죽었다니.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른 후 마을의 늙은 노파가 갑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노파의 얼굴은 주름투성이었고 눈빛은 형용했습니다. 총각, 자네가 살아남은 건 운이 좋아서가 아닐세. 산에 사는 여우가 자네를 살려둔 거지. 여우라니요. 여우는 100명을 잡아먹으면 사람이 된다 했네. 아마 자네가 100번째였을 게야. 그래서 차마 죽이지 못한 거라네. 갑수는 노파의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갑수는 밤마다 붉은 눈의 여우가 자신을 바라보는 꿈을 꾸기 시작했지요. 꿈속의 여우는 슬픈 눈으로 자신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갑수는 그 고을을 떠나 이곳저곳을 떠돌며 나무를 팔아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낮에는 산에서 나무를 하고 밤에는 주막 한 구석에서 잠을 청했지요. 하지만 잠을 잘 때마다 폐가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던 붉은 눈, 동료들의 처참한 시신, 그리고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갑수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는 9개의 꼬리를 가진 여우가 나타나 그를 바라보았지요. 여우의 눈은 붉게 빛났고 그 눈빛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왜 나를 살려두었는가? 갑수는 꿈속에서 여우에게 물었지만 여우는 대답 없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갑수는 여전히 혼자였고 외로움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동료들도 없고 가족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떠돌이의 삶이었지요. 그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그날 밤 나도 죽었더라면 이런 고통은 없었을 텐데. 하지만 삶은 계속되었고 갑수는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침이면 일어나 나무를 했고 저녁이면 주막에서 술 한 잔으로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봄이 무르익던 어느 날 복숭아꽃이 만발한 4월 초파일 무렵 갑수는 장터에서 한 처자를 만났습니다. 처자는 연화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흰 저고리에 연분홍 치마를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은비녀를 꽂고 있었지요. 부모를 모두 여의고 의지할 곳 없이 장터를 떠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온화한 말씨에 지나치게 고운 얼굴을 가진 연화를 본 순간 갑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맑은 샘물 같았고 미소는 봄볕처럼 따뜻했습니다. 낭자는 어디로 가실 참이요? 갈 곳이 없사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이어갈 뿐이지요. 가족은 안 계시오? 모두 병으로 돌아가셨사옵니다. 이제 소녀는 홀로 된 몸이옵니다. 연화의 눈빛은 맑았고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갑수는 오랜만에 마음속 공포가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지 않겠소. 혼자 사는 것보다는 둘이 사는 것이 낫지 않겠소. 갑수의 말에 연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혜를 입겠사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갑수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갑수와 연화는 작은 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갑수는 품을 팔아 나무를 베고 연화는 집안일을 거들었습니다. 낡은 초가집 한 채를 얻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지냈지요. 아침이면 갑수가 산에 올라가고 연화는 집에서 밥을 짓고 빨래를 했습니다. 며칠을 함께 지내자 갑수는 연화에게 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수가 적었지만 부지런했고 갑수를 잘 보살펴 주었지요. 어느 날 저녁 갑수는 조심스럽게 연화에게 물었습니다. 낭자, 저와 부부의 연을 맺어 주시겠소? 연화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대답했습니다. 소녀는 의지할 곳 없는 몸이옵니다. 서방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감사할 따름이지요. 언젠가 제대로 된 집도 장만하고 좋은 옷도 해드리겠소. 소녀는 서방님의 마음만 있으면 되옵니다. 두 사람은 간소하게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 주었고 이웃들이 모여 작은 잔치가 열렸지요. 막걸리 몇 동이와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초가집 작은 방에서 연화는 갑수에게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서방님 100일만 무사히 지내면 우리의 연은 깊어질 것이옵니다. 100일이라니 무슨 말이오? 그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이옵니다. 부부가 100일을 함께 지내면 정이 깊어진다 하옵니다. 갑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연화의 눈빛 어딘가에 슬픔이 서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지요. 행복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갑수는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고 폐가의 악몽도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혼인한 지 보름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갑수가 혼인한 처자가 참 고운데 어딘지 모르게 이상하지 않은가. 그러게 말일세. 밤에 보면 눈이 이상하게 빛난다고 하던데 낮에는 안 나타나고 해질 무렵에야 모습을 보인다지. 혹시 여우각시가 아닐까? 여우각시.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을의 늙은 할머니가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에게 말했습니다. 여우는 100일 동안 사내의 기운을 빨아 사람이 되려 한다네. 매일 밤 조금씩 전기를 빼앗아 가지. 그러다 100일째 되는 날 밤 마지막으로 간을 빼먹는다고 하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0일이 되기 전에 여우의 정체를 밝혀 쫓아내거나 아니면 죽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내가 죽는다네. 무서운 일이네요. 우리 마을에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젊은 총각이 여우한테 홀려 100일 만에 죽었다네. 이 말을 들은 한안아기 갑수에게 달려가 조심하라고 일렀습니다. 갑수 서방 부인께서 혹시 여우는 아니신가 살펴보시게. 100일 약조라는 게 있다네. 갑수는 처음엔 헛소리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연화를 유심히 살피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고기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생선이든 돼지고기든 절대 먹지 않았지요. 밤이 되면 이상하게 눈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가끔 꿈속에서 9개의 꼬리를 흔드는 여우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다가오자 갑수의 의심은 깊어졌습니다. 어느 달 밝은 밤 보름달이 떠오른 밤이었습니다. 갑수는 마당에서 연화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림자가 순간 사람이 아닌 짐승의 모습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꼬리가 여러 개 달린 듯한 형상이었지요. 등골이 오싹해진 갑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서방님, 왜 그리 놀라시나요? 연화가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달빛을 받아 이상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짐승의 눈처럼 형형했지요. 아무것도 아니요. 갑수는 얼버무렸지만 그날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연화를 보며 두려움과 의심이 교차했지요. 며칠 후 갑수는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기운이 없고 자꾸만 피곤했지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고 낮에 일을 해도 힘이 들었습니다. 몸무게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여우가 기운을 빨아가는 개로구나. 100일이 다 되어가는데 저러다간 죽겠네. 가엾은 사람. 여편네한테 홀린 게야.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연화는 갑수가 아플 때마다 밤새 간호해 주었습니다. 뜨거운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따뜻한 죽을 끓여 먹였지요. 밤새도록 곁을 지키며 걱정스러운 눈으로 갑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제발 건강하셔야 하옵니다. 연화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갑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여우라면 자신을 해칠 텐데 왜 이리 정성껏 돌봐주는 것일까? 100일이 한 달 남았을 때 연화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밤 2사람이 마주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밤은 깊었고 바람이 창호지를 흔들었지요.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소녀에게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사옵니다. 무슨 말이요? 100일을 채우지 못하면 소녀는 다시 짐승으로 돌아가야 하옵니다. 갑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의심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손이 떨렸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정말, 소녀는 여우입니다. 900년을 살아온 여우지요.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소녀는 사람이 되고 싶었사옵니다. 100명의 간을 먹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 했지요. 그래서 산중 폐가에서 나그네들을 잡아먹었사옵니다. 갑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죽은 동료들이 떠올랐습니다. 피를 흘리며 죽어있던 그들의 모습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동료들도, 소녀가 죽였사옵니다. 하오나 서방님만은 죽이지 못했사옵니다. 왜? 서방님의 눈을 보았기 때문이옵니다. 그 깊은 슬픔과 외로움을 소녀와 같은 눈빛이었지요.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서방님을 100번째로 삼으려 했으나 차마 그리 할 수 없었사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택했지요. 100일 동안 부부로 살며 사람의 정을 나누면 소녀도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었사옵니다. 갑수는 며칠간 말을 잃었습니다. 연화가 여우라는 사실, 자신의 동료들을 죽인 요괴라는 사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지요.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낮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갑수는 연화를 떠나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한 2달여의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느껴본 따뜻함, 처음으로 가져본 가족, 처음으로 알게 된 행복이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죽이지 않았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오. 갑수는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그녀의 손을 꽉 쥐었지요. 연화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소녀는 이제 고기를 먹지 않겠사옵니다. 서방님의 기운도 빼앗지 않을 것이옵니다. 다만 100일만 함께 있게 해주소서. 그날부터 연화는 달라졌습니다. 식사 때마다 고기를 멀리했고 채소와 나물만 먹었습니다. 밤에는 갑수와 떨어져 잠을 청했지요. 자신의 요기가 갑수에게 해가 될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연화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손은 점점 차가워졌고 걸음걸이도 힘겨워 보였지요. 입술에는 핏기가 없었고 목소리도 가늘어졌습니다. 부인, 너무 무리하지 마시오. 괜찮사옵니다, 서방님. 소녀는 이렇게라도 사람처럼 살고 싶사옵니다. 갑수는 연화를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여우였던 그녀가 사람이 되기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댔지만 갑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100일만 무사히 지나면 연화는 진짜 사람이 될 것이라 믿었지요. 하지만 갑수는 몰랐습니다. 연화가 밤마다 홀로 눈물을 흘리며 산 제단에 올라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100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을 때 마을에 험악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100일째 되는 날 여우는 반드시 간을 먹는다더라. 갑수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 가엾은 사람. 여우한테 홀린 게 분명해. 심지어 어떤 이들은 갑수에게 찾아와 직접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네, 그 여편네를 쫓아내게. 아니면 자네가 죽네. 여우를 죽여야 하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네. 칼을 들고 배를 찌르게. 그것만이 살 길일세. 갑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인은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오. 정신 차리게. 여우는 짐승일 뿐이네. 100일째 되면 본성이 드러날 것이야. 나를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맙지만 부인을 믿겠소. 마을 사람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갑수는 연화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몸은 점점 약해져만 갔습니다. 기침은 더 심해졌고 밤마다 식은땀을 흘렸지요. 몸무게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밥맛도 없고 기운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갑수는 다시 악몽을 꾸었습니다. 폐가에서 죽은 동료들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우리처럼 되고 싶은가? 여우를 믿지 말게. 그녀는 우리를 죽인 요괴야. 자네도 곧 죽을 것이네. 100일이 되면 자네의 배를 가를 것이야. 갑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옆에서 자던 연화가 놀라 일어났지요. 서방님, 괜찮으시나이까? 괜찮소. 그저 꿈을 꾸었을 뿐이요. 연화는 갑수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서방님, 소녀 때문에 이리 고생하시는군요. 소녀가 떠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요. 떠나지 마시오. 갑수는 연화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00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밤, 갑수는 연화가 몰래 집을 나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갑수는 그녀를 뒤따라 나섰지요. 연화는 산길을 따라 걸어 올라갔습니다. 갑수는 멀찌감치 떨어져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걸어 올라가자 산속 깊은 곳에 낡은 돌재단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돌재단 앞에서 연화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지요. 갑수는 나무 뒤에 숨어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제발, 제발 부디. 연화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이미 사람이 될 수 없는 몸이옵니다. 900년 묵은 여우가 어찌 사람이 되겠나이까. 그저 헛된 꿈이었나이다. 갑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하오나 서방님만은 살려주소서. 소녀가 대신 사라질 테니 서방님만은 무사하게 해 주소서.
연하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기도했습니다. 100일 약조란 원래 사람이 되는 의식이 아니었나이다. 그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기한이었지요. 100일이 지나면 소녀는 사라져야 하옵니다. 그것이 천지의 이치옵니다. 갑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연하가 사람이 되려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녀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사라지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소녀가 간을 먹지 않으면 서방님은 살 수 있나이까? 그렇다면 소녀는 사라지겠나이다. 연하는 제단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한 것이 이리 슬픈 일인 줄 몰랐나이다. 서방님을 사랑하게 될 줄도 몰랐나이다. 900년을 살았으나 이제야 마음이 무엇인지 알았나이다. 갑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지요. 자신을 위해 스스로 사라지려는 연하의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갑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연하의 기도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지요. 폐가에서 자신이 살아남았던 이유, 연하가 자신을 만난 이유, 100일 약조의 진짜 의미, 그리고 연하가 고기를 멀리하고 자신과 떨어져 자는 이유까지. 갑수는 깨달았습니다. 연하는 처음부터 자신을 해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오히려 자신을 사랑했기에 스스로 사라지려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는 그녀를 의심했다. 마을 사람들의 말에 흔들렸고 두려워했다. 그녀의 그림자를 보고 무서워했고 그녀의 눈빛을 보고 경계했다. 갑수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연하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하는데 자신은 그녀를 의심만 했던 것입니다. 동이 트자 갑수는 연하에게 다가갔습니다. 연하는 아침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부인. 예, 서방님. 나는 당신이 여우든 사람이든 상관없소. 당신과 함께 있고 싶소. 연하는 놀란 듯 갑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주걱이 떨어졌습니다. 서방님, 그 말씀은 지난밤 당신이 제단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소. 나를 위해 스스로 사라지려 한다는 것도 알았소. 연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소. 100일이 지나도 함께 있고 싶소. 갑수는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그녀의 손이 따뜻해지기를 바라며 꽉 쥐었지요.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봅시다. 당신이 사라지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말이오. 연하는 고개를 저었지만 갑수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나는 당신 없이 살 수 없소. 동료들을 잃었을 때보다 홀로 떠돌 때보다 당신을 잃는 것이 더 두렵소. 연하는 갑수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100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하는 갑수에게 마지막 진실을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하늘의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소녀에게는 선택권이 있사옵니다. 선택권이라니? 100일째 되는 날, 소녀는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해야 하옵니다. 서방님의 간을 먹고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스스로 사라지거나. 갑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별들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이미 결정했사옵니다. 서방님을 해치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소녀는 사라질 것이옵니다. 인간도 요괴도 아닌 그저 바람처럼 흩어질 것이지요. 연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소녀는 900년을 살았으나 사람의 마음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옵니다. 서방님을 만나 사랑을 알았고 기쁨을 알았고 슬픔도 알았지요. 그렇다면 더욱 살아야 하지 않소. 갑수가 외쳤습니다. 아니옵니다. 소녀 같은 요괴가 사람의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천지의 이치를 어기는 것이옵니다. 100일이 지나면 소녀는 존재할 수 없사옵니다. 그런 이치 따위 필요 없소. 서방님. 연하는 갑수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하오나 후회는 없사옵니다. 서방님을 만나 진정한 행복을 알았으니까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으나 사람으로 살 수 있었사옵니다. 아침에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서방님의 귀가를 기다리는 평범한 나날들. 그것이 소녀에게는 천년보다 귀한 시간이었사옵니다. 갑수는 연화를 껴안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보내고 싶지 않소. 알고 있사옵니다. 하오나 이것이 소녀가 선택한 길이옵니다. 사랑하는 이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람의 마음이라 믿사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별은 하늘에서 빛났고 바람은 조용히 불었습니다. 100일째 되는 날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고요했습니다. 마치 평범한 하루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갑수는 하루 종일 연화의 곁을 지켰습니다. 연화는 평소와 다름없이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집안을 정돈했습니다. 마치 마지막 날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서방님, 저녁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준비했사옵니다. 부인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니? 나물과 된장찌개, 그리고 보리밥이옵니다. 사람들이 먹는 소박한 음식이지요. 소녀가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 들어 좋사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갑수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연화를 위해 억지로 먹었지요. 연화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가끔 갑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보름달이 떠올랐고 달빛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마치 나처럼 밝은 밤이었습니다. 연화는 갑수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소녀는 이제 산 제단에 올라가야 하옵니다. 내가 함께 가겠소. 아니옵니다. 홀로 가야 하옵니다. 그것이 약조옵니다. 그런 약조는 지키지 않아도 돼요. 서방님. 연화는 갑수의 손을 뿌리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갑수는 몰래 그녀를 뒤따라갔지요. 산속 제단에 도착한 연화는 달빛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화의 몸에서 9개의 꼬리가 드러났습니다. 하얀 털로 뒤덮인 아름다운 꼬리가 달빛에 반짝였지요. 마치 은빛 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갑수는 나무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손에는 마을 사람들이 준 칼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여우를 죽여야 자네가 산다네. 마을 사람들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갑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칼을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를 반복했지요. 하지만 그는 칼을 던져버렸습니다. 연화는 제단 앞에서 품 안에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빛나는 구슬이었습니다. 여우 구슬. 900년 동안 모은 모든 요력이 담긴 구슬이었지요. 달빛을 받아 무지갯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구슬을 깨뜨리면 소녀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사옵니다. 하오나 서방님은 무사하실 것이옵니다. 연화는 구슬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구슬은 그녀의 손 안에서 밝게 빛났습니다. 그때 갑수가 뛰쳐나왔습니다. 안 돼. 갑수는 연화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연화는 구슬을 바위에 내리쳤습니다. 우지직. 구슬이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환한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빛은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산 전체를 밝혔지요. 나처럼 밝은 빛이 온 세상을 비췄습니다. 부인. 갑수가 외쳤습니다. 연화는 갑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빛이 감돌았습니다. 서방님, 소녀와 함께한 100일이 소녀의 전생애보다 행복했사옵니다. 900년을 살았으나 진정한 삶은 100일 뿐이었사옵니다. 가지 마시오, 제발. 갑수는 연화에게 달려갔지만 빛이 그를 막았습니다. 서방님도 행복하셨나이까? 그럼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소. 그 말씀을 들으니 소녀는 이제 아무런 한도 남지 않았나이다. 사랑받으며 죽는 것, 그것이 소녀의 소원이었나이다. 연화의 몸이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발끝부터 천천히 흩어져 갔지요. 마치 눈이 녹듯 안개가 거치듯 사라져갔습니다. 소녀를 잊지 말아 주소서. 소녀는 비록 사람이 되지 못했으나
서방님 곁에서 사람처럼 살았사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옵니다. 부인. 갑수는 연화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빛의 가루가 되어 바람에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연화는 갑수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빛이 사라지자 제단 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갑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인, 부인. 그는 연화가 사라진 자리를 손으로 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지요. 바람만이 손가락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늘에서는 달빛이 쏟아졌고 바람은 조용히 나무잎을 흔들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지만 갑수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갑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연화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겉모습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사람의 마음이었지요. 연화는 이미 사람이었습니다. 갑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그를 사랑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갑수는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왜 그녀를 더 믿지 못했는지, 왜 마을 사람들의 말에 흔들렸는지, 왜 그녀의 그림자를 보고 두려워했는지. 미안하오, 부인.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한다고 말했어야 했소. 당신이 여우든 사람이든 상관없다고 더 분명히 말했어야 했소. 매일 당신이 소중하다고 말했어야 했소. 갑수는 밤새 제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고 목이 쉴 때까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동이틀 무렵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단 위에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새끼 여우였습니다. 하얀 털을 가진 작은 여우가 갑수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 눈빛은 연화와 닮아 있었습니다. 여우는 갑수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핥았습니다. 그리고는 산속으로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며칠 후 갑수는 산속 폐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연화가 자신을 처음 살려준 그곳, 동료들이 죽은 그곳,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 폐가 근처에서 갑수는 산속 노파를 만났습니다. 그날 밤 진실을 알려준 그 노파였지요. 총각, 자네 부인을 찾아왔는가? 할멈,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오?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우는 원래 착한 짐승이었네. 다만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지. 오랜 세월 홀로 산을 지키며 외로웠거든. 노파는 갑수에게 진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산중 폐가에서 죽은 사내들은 모두 욕심 많고 악한 이들이었다는 것. 그들은 산에 올라 짐승을 괴롭히고 나무를 함부로 베고 지나가는 이를 약탈하던 자들이었지요. 그들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마음에는 악함이 가득했습니다. 여우는 산의 정령이네. 산을 해치는 자들을 응징했을 뿐이지. 하지만 자네는 달랐네. 자네의 눈에는 선한 빛이 있었어. 그래서 저를 살려두었단 말씀이요? 그렇네. 여우는 자네를 보고 마음이 움직였지. 900년 만에 처음으로 사랑을 느낀 게야. 노파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우는 자네를 살리기 위해 다른 길을 택했네. 100명의 간을 먹는 대신 100일 동안 사람처럼 살기로 한 거지. 그렇게 하면 자네가 살 수 있다고 믿었거든. 갑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인은 처음부터 나를 해칠 생각이 없었던 것이요. 그렇네. 오히려 자네를 지키려 했지. 갑수는 마을로 돌아가지 않고 산에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폐가를 허물고 그 자리에 작은 제단을 세웠습니다. 연화를 기리기 위한 제단이었지요. 나무를 베어 정성껏 만들었고 돌을 쌓아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제단에는 연화의 이름을 새긴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여우각시 연화, 이곳에 잠들다. 그대는 진정한 사람이었노라. 갑수는 매일 제단에 올라가 연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바치고
향을 피웠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르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한 해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갑수를 찾아왔습니다. 자네, 아직도 여기 있었나? 예, 이곳이 제 자리입니다. 여우를 위해 제단까지 세우다니 자네 정신이 온전한가? 갑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부인은 저를 살렸습니다. 그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부인은 제가 만난 가장 고귀한 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후로 산에서는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들이 안전하게 산을 넘을 수 있었고 짐승들도 사람을 해치지 않았지요. 산은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갑수가 세운 제단 덕분인가? 여우의 원한이 풀린 것 같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더 이상 여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갑수의 제단에 와서 함께 절을 하기 시작했지요. 여우각시님, 산을 지켜주소서. 갑수는 홀로 산에서 살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흘러 갑수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산에서 살며 연화를 기렸습니다. 재혼도 하지 않았고 산을 떠나지도 않았지요. 그의 머리는 휘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갑수를 여우각시의 서방이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비웃는 말이었으나 시간이 지나자 존경의 의미가 담기게 되었습니다. 갑수는 마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옛날 옛적 여우 한 마리가 사람이 되고 싶어 했단다. 여우가 사람이 될 수 있나요? 몸은 사람이 되지 못했지만 마음은 이미 사람이었지. 아이들은 신기한 듯 갑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여우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단다. 그것이 진정한 사람의 마음이지. 갑수가 늙어 죽을 날이 다가왔을 때 그는 산속 제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걸음이 느렸지만 꾸준히 올라갔지요.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연화에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인, 이제 곧 당신 곁으로 가겠소.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오. 그날 밤 하얀 여우가 제단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우는 갑수의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갑수는 여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구려, 부인. 기다렸소.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제단 앞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은 갑수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지요. 사람들은 갑수를 연화의 비석 옆에 묻어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산에는 달 밝은 밤이면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나곤 했습니다. 하얀 털을 가진 여우는 두 개의 무덤 사이를 오가며 밤을 지새웠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짐승이라 불린 존재도 약조를 저버리지 않거늘 사람은 어찌 쉽게 의리를 배반하는가. 연화는 여우였으나 사람보다 더 사람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